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천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차 천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5월 15일 제1리그 일본 축구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삿포로 대 주빌로 이와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삿포로는 올 시즌에는 팀의 색채 자체가 좀 불안하다. 기본적으로 수비에서의 누수를 감수하고 매우 공격적이고 적극성을 띠는 편이었는데 기동성이 하락한 것이 삿포로의 공수 밸런스에 문제가 되고 있는 양상이다. 그나마 주빌로가 동적으로 움직이는 틈을 노릴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보나 결국 문제라면 자신들의 기대 득점 자체도 높지 않다. 주빌로는 저메인이 빠지는 것이 상당한 타격이다. 수비진에 압박을 주는 플레이를 하고 있지만 득점력은 저메인에게 상당히 의존하는 경우가 잦은 것이 사실이다. 결국 원정에서의 수비 불안과 에너지 레벨에서의 난조라는 단점이 어느 정도 드러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매치다. 저메인이 주빌로 엔트리에 있다면 모르겠지만 부상을 당하면서 삿포로도 어느 정도 수비에 대한 우려는 덜게 된 상태다. 물론 기동성이 꽤 줄어든 현재 삿포로도 확실한 상대 골문 타격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의문시되는 상황이기는 하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가시와 레이솔 대 쇼난 벨말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가시와는 결정력이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높은 위치에서의 압박과 역습으로 어느 정도 상대를 공략하는 시퀀스를 만드는 팀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압박의 효율과 수비가 좋아서 슈팅을 내주지 않는 모습도 올 시즌 전반적으로는 괜찮은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쇼난이 단순히 기동성만으로는 뚫기 어려운 팀이라고 볼 수 있다. 쇼난은 지난 경기 마치다를 상대로 상당히 고전했다. 오히려 골대샷을 허용하는 등 쇼난이 수비적으로 불안감이 없지는 않았던 매치다. 일단 마치다도 상당히 전방에서의 압박과 수비에 강한 가시와와 비슷한 플레이를 선보인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쇼난이 단순히 역습으로 견제를 하기에는 가시와가 까다로운 전력임은 명백할 것 같다. 가시와는 기본적으로 압박과 수비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쇼난을 상대로도 상성이 좋은 편이다. 물론 결정력이라는 면에서 기회를 만들어내는 횟수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전력임은 명백하다. 따라서 가시와도 크게 이기는 시나리오 자체를 많이 만드는 팀은 아니다. 이번 경기 가시와 레이솔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쿄 베르디 대 간바 오사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베르디는 최근 상당히 좋은 흐름이다. 일단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시즌 초반의 뒷심이 오히려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3경기 연속으로 90분 이후 득점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수비진도 어느 정도 흔들리는 면모가 없지는 않으나 가와사키나 사간도스 같은 팀들의 공격성을 어느 정도 제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간바가 일단 두들기는 상황을 만들 가능성은 높다고 본다. 하지만 나고야를 상대로도 한 골을 겨우 넣고 승리를 기록했고 마치다 같은 견고한 블록을 세우는 팀에게는 효율이 아주 좋지는 못한 편이다. 그나마 중원에서 빌드업이 되는 팀들을 제외하면 수비적으로 약점이 뚜렷하지는 않다는 점은 긍정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다. 기본적으로 간바가 두들기는 양상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데 생각보다 수비와 블록을 세우는 팀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양상이 짙은 편이다. 도쿄 베르디의 막판 저력과 골을 기록하는 능력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도쿄 베르디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FC 마치다 대 세레소 오사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마치다는 일단 득점력을 통해서 승부를 보는 팀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낫다. 다만 전방에서 압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는 상황에서는 역습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팀이라고 보여진다. 특히 4-4-2 양상에서 간격을 커버하는 역량에서는 높은 점수를 충분히 줄 수 있는 팀이기도 하다. 세레소의 고민은 득점력이다. 전력이 나쁜 팀은 아니라고 하나 결국 세레소가 상대를 확실하게 누르는 힘이 부족한 것이 지난 시즌에도 최상위권으로 올라가는데 실패하게 만든 원인이 되기도 했다. 최근에도 득점력에서의 기복으로 인해서 순위가 쭉 내려온 상황이다.
수비에서도 기습적으로 틈을 내준 상황에서 약점을 찔리는 기복이 있다. 두 팀이 모두 득점력에서 아주 두각을 드러내는 팀은 아니라고 하나 틈을 찔리는 빈도나 득점력에서의 불균형이 세레소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이는 상황이다. 마치다의 4-4-2 포메이션과 압박, 간격 유지도 높은 평가를 해줄 수 있다. 이번 경기 FC 마치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니가타 대 요코하마 마리노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니가타는 지난 시즌에는 수비와 역습으로 마리노스를 상대로 오히려 우세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마리노스의 수비 뎁스가 부상으로 인해 사실상 망가졌던 양상이었다. 현재는 마리노스의 수비 뎁스가 나쁘지 않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 마리노스의 미드필더 전개를 막아세우는 것이 오히려 급선무가 될 수도 있다. 마리노스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결승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나 25일 경기에 필요한 대비를 지금부터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 경기에서는 주전들의 비중이 어느 정도 높을 것을 생각해야 할 듯하다. 물론 마리노스가 여전히 역습에서의 취약함이 있는 팀이기는 하더라도 마리노스의 수비 뎁스가 아예 망가진 상황은 아니라서 위험성이 지난 시즌 막판보다는 심각하지 않다. 마리노스의 약점인 수비에서의 역습 제어 능력이 변수이지만 지난 시즌 니가타에게 크게 당하는 상황 정도의 수비 뎁스는 아닌 상태다. 오히려 니가타가 상대의 미드필더 활용 전진을 꽤 부담스러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태다. 이번 경기 요코하마 마리노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